골보다 이런 소유, 연계로 상대와의 수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이겨줄 수 있느냐가 대회 전체, 시즌 전체를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하다. 로빈요! 자, 우리나라가 요르단과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빠따 들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70분, 80분 이후에 우리나라가 스코어를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빠따를 내려놓았습니다. 요르단전에서 말년 호빙요 개인적으로 가장 답답하고 아쉬웠던 부분, 어쩌면 클린스만 부임 이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규성, 손흥민의 투톱 전술. 이거는 클린스만 부임 이후 상대가 누구든 간에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전술이죠. 요즘 사실 투톱 전술을 많이 안 하는 추세에서 이 투톱 고집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규성, 손흥민을 둘 다 톱으로 쓰고 싶어. 그랬을 때 이 단점이 정확히 요르단전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 둘의 애매한 수비 역할, 분담. 우리가 무슨 뭐 홍콩, 베트남, 뭐 내일 모레 붙는 말레이시아 이런 최약체 팀이랑 붙을 때는 상대의 공격력의 기대감도 많이 떨어지고, 걔네들도 우리한테 막 공격 숫자 늘려서 공격하려기보다는 내려섰다가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수비할 상황도 많이 안 나오고 공격할 상황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미드필더 한 명을 더 둬서 수비 숫자에 투자를 하는 게 손해일 수 있죠. 이럴 때는 수비 숫자만 맞춰놓고 투톱이든 뭐 공격 숫자 늘리는 게 당연히 이득이에요. 그런데 아시안컵, 국제 무대, 실전에서 이번 요르단 정도의 전력만 돼도 공격할 때 결코 내려서지 않고 공격 숫자 늘려서 골을 넣기 위해 달려든단 말이죠. 이 장면이 요르단전 전반전에 우리가 실점 위기로 이어졌던 장면인데, 자, 지금 요르단의 공격 숫자와 우리 수비 숫자가 똑같아요. 축구에서 기본적으로는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보다는 한 사람 이상 많아야 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 8대8로 똑같아요. 이랬을 때 전방에 파란 조규성, 손흥민 이 둘 중에 한 명은 수비를 해줘야 해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수비 가담을 하지 않아서 실점 위기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이 둘이 수비 가담을 안 한 거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상황 직전까지는 손흥민이 수비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규성은 공격할 때를 대비해 전방에 놔두고 손흥민이 수비를 해야 되는 전술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1차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굴 위한 전술일까? 조규성이 손흥민과 전방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 이강인 이런 대한민국 주 득점 루트, 공격 루트 선수에게 공이 왔을 때 최대한 체력이 비축된 상태에서 공격에 더 체력을 쏟을 수 있게 대신해서 많이 뛰어주고 수비 가담을 더 해주는 거라고, 저는 이게 조규성을 투입한 가장 큰 이유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조규성이 더 내려서 수비를 하게 된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규성이 내려서 수비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원톱이 되고 조규성의 위치가 손흥민보다 낮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을 뺏어서 역습을 전개할 때 4백들은 2선 미드필더를 찾을 텐데 조규성의 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돼요. 공격형 미드필더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특히나 이런 역습 상황에서 공을 받아서 소유해주고 우리 팀 선수들이 좋은 위치로 올라갈 때까지 지켜주고 돌아서서 전진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규성을 투입한 의도와는 완전히 빗나가는 롤을 조규성은 맡게 돼요. 근데 이건 조규성 뿐만이 아니라 손흥민도 이 똑같은 위치에서 공을 잡는다고 해도 이 위치 자체는 손흥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손흥민 왜 국대만 오면 턴오버가 많냐? 여기 세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은 다른 팀들보다 앞서는 것 같은데 매끄러운 공격 작업이 잘 안 되고 끊기는 이유가 뭐 이강인 고립, 사이드 뭐 오버래핑 안 나가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중앙에서부터의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선수의 장점을 살리지 않고 단점을 부각하는 전술을 고집하냐는 거예요. 손흥민 그럼 어디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본 한 단계 더 위거나 사이드죠. 그래서 저는 조규성, 손흥민 투톱을 고집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요르단전은 조규성의 그 두 번의 빅찬스 미스로 완전히 몰빵이 된 느낌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정도는 넣어줬어야 했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손흥민도 날릴 수 있고 이강인도 날릴 수 있고 홍현석도 후반 막판에 날렸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제가 항상 토트넘 경기 리뷰하면서도 히샬리송이 경기 중에 그 어떤 선수가 그 위치에 있었더라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골로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히샬리송이 그런 골들을 넣어주는 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리는 독이 될 수가 있다. 골보다 이런 소유, 연계로 상대와의 수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이겨줄 수 있느냐가 대회 전체, 시즌 전체를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조규성도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이게 요르단전 조규성의 스탯인데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공중볼 경합이에요. 4회 시도 0%. 조규성이 가나전에서 헤딩골로 2골 넣으면서 공중볼만큼은 최고인데 왜 경합 상황에서는 하나를 제대로 따주지 못하느냐. 조규성이 박스 안에서 골 찬스일 때 헤딩을 잘하는 건 맞아요. 지금 덴마크 리그에서도 간간히 보여주고 있듯이. 근데 박스 안에서 골 찬스 상황에서 공중볼이랑 킥이 날라왔을 때 하프라인 근처에서 경합하는 공중볼이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박스 안에서의 골 찬스 공중 경합은 본능이에요. 수싸움이 크게 필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해서 뒤도 안 보고 박아 넣는 거, 그게 박스 안에서의 골 찬스 공중볼 경합이라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킥이 날라왔을 때 대개 공중볼 경합은 수싸움이에요. 수싸움. 얘랑 당연히 피지컬 신체 조건 중요하겠지만 상대와 자리 선정, 수비가 어디로 튀어나올지, 여기 막을 건지, 내가 앞에서 뜰 건지 뒤에서 뜰 건지, 잡을 건지 헤딩으로 바로 줄 건지, 땅볼로 오는 소유, 연계, 이런 온더볼 상황이랑 같은 상대와의 수싸움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지금 전방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그렇다고 오영규가 정말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는 맞지만 지금 조규성을 빼고 오영규를 넣는다고 해서 저는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란 기대가 되진 않아요. 조규성, 오영규 다 지금 아직까진 수싸움보단 본능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어떤 한 선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 전력인 손흥민을 이렇게 쓰냐는 거죠. 전술에 확신이 없으면, K리그를 볼 시간이 부족했으면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원톱, 하다못해 사이드에 세워줘도 반은 성공일 텐데 결국 요르단전 극적인 동점골도 손흥민이 왼쪽 사이드로 포지션 변경을 해서 어시스트를 해서 터졌죠.